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 지침서 TV 의학백서 권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문지영입니다. 직장 생활하는 남성의 25% 정도가 허리 통증이나 두통 호소하시는 분들 많으신데 아무래도 밀폐된 공간, 사무실 안이나 방 안에서 움직임이 덜 하시기 때문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좀 활동을 많이 하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요, 그냥 가만히 쉬시지만 마시고 네. 한 번씩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척추 건강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트레칭을 함에도 불구하고 허리가 좀 아프다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 오늘 이 시간에는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주실 분으로 연세 바른병원 박진삼 원장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원장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또 저희 프로그램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전화 상담 코너가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다가 언제든지 궁금한 점이 있다 하시면 이 아래 번호가 나가고 있지요. 네. 이 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대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원장님, 오늘 척추 질환에 대해서 이제 알아볼 텐데요. 예. 보통 척추 질환하면 허리 디스크를 많이 떠오르시는 분들 많으실 것 네. 같습니다. 허리 디스크 어떤 질환입니까? 네, 허리 디스크는 정확하게는 우리 몸의 구조물 중에 일부고요. 네. 정상적으로 우리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런 그 디스크가 잘못된 자세로 오래 앉아 있거나 충격을 받게 되면 이제 변성이 오게 되고요. 이런 변성을 통해서 디스크가 돌출이 되는 이제 그런 상태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제가 사진을 봐서 좀 더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허리 그 디스크의 변성 단계를 1, 2, 3단계로 나누었습니다. 왼쪽 좌측에 보시면 정상적인 디스크는 이제 흰색으로 이제 튼튼한 디스크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2단계 네. 변성이 진행이 되면 이제 보시면 색깔이 검게 변하게 됩니다. 그러네요. 예, 이 검게 변한 퇴행성 디스크 단계에서는 보통 허리 통증과 약간의 다리 저림 증상을 호소하게 되는데요.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건 이 퇴행성 디스크 2단계 진행 단계에서는 요즘 비수술 치료로 많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근데 3단계 디스크 탈출이 진행이 되게 되면 네. 이런 비수술 치료로 조금 부족해서 수술적 치료로 가는 단계로 이제 진행이 되게 됩니다. 네. 자, 그리고 원장님이 지금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 척추의 구조를 좀 안다면 예. 좀 더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 척추 디스크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뼈 사이에 그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네. 이 모형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좌측 맨 윗 그림을 보시면 이 뼈 사이 충격을 흡수하는 완충제가 됩니다. 네. 근데 이제 변성이 진행되고 충격이 진행돼서 뒤로 돌출이 되어서 이 뒤에 신경이 눌려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 보시면 이제 빨갛게 이제 보이는 부분이 신경의 염증을 보여서 네. 이 허리 통증과 다리 통증을 유발하는 그런 모습이 되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그리고 많은 분들이 좀 헷갈려 하시는데요. 이 디스크랑 비슷하게 또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질환이 있다고요? 예. 척추관 협착증은 앞서 말씀드린 허리 디스크와는 조금 다른 질병으로 볼 수 있는데요. 네. 디스크는 보통 이제 3, 40대의 연령층에서 호발하는 반면에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퇴행성 병변으로서 보통 5, 60대 노인층에서 많은 그 발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림을 보시면 왼쪽 정상 척추관 모양은 이렇게 동그란 타원형의 이제 시원하게 신경이 내려가는 모습을 보이게 네. 되는데요. 이 척추관 협착증은 이제 뒤쪽 부분 인대와 관절이 두꺼워져서 이 척추관 자체가 삼각형으로 좁아진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신경 줄기가 막혀서 이제 하지 통증 그리고 앞서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제 빨간색 이제 가지신경 염증으로 인해서 이제 주로 하지 쪽을 통증을 유발하게 됩니다. 네. 선생님, 또 5, 60대에 좀 연세 있으신 분들한테서 좀 척추관 협착증이 많이 나타난다라고 하셨는데요. 예. 좀 노화 진행되는 과정과 함께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척추관 협착증의 진행 양상을 앞서 설명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3단계로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1단계 모습은 이제 협착증이 한 10% 정도 진행된 모습입니다. 네. 보시면 그 시원하게 내려가는 줄기가 이제 막혀져서 이제 증상을 일으키게 되고요. 그리고 2단계 협착이 진행된 모습은 한 30% 이상 진행된 모습입니다. 네. 2단계 정도 진행이 되게 되면 이제 협착증의 전형적인 증상인 이제 하지 저림 증상 그리고 허리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이제 3단계 같은 경우는 이제 다발성으로 이제 심한 협착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3단계 정도 진행된 협착증이 되면 보통
그 환자분들이 한 5분 정도 채 못 걷는 이제 그런 심한 증상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네. 지금 뭐 설명은 해주셨지만 많은 분들이 그래도 이 척추관 협착증과 허리 디스크의 증상을 구분하기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예. 좀 더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증상을 비슷하면서도 조금 다른 증상을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그 증상을 나누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보시면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를 굽히게 되면 통증을 유발하게 되고요. 협착증의 경우는 허리를 앞으로 굽히면 오히려 그 척추관이 넓혀짐으로써 증상이 호전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다른 감별점은 허리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와 다리가 함께 아픈 증상을 보이게 되고요. 하지만 척추관 협착증의 경우는 허리 통증보다는 주로 다리 쪽이 많이 아픈 그런 증상으로 좀 감별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허리 디스크의 경우는 먼저 앉아 있으면 허리가 많이 불편하고요. 오히려 보행 시에 허리가 편해지는 모습을 보이지만 협착증의 경우에는 반대로 앉아 있거나 쉴 땐 증상이 괜찮다가 주로 보행 시에 많은 통증을 호소하시게 됩니다. 네. 그리고 간단한 자가 테스트로 좀 구별할 수 있는데요. 허리 디스크는 다리를 누워서 들게 되면 잘 힘이 들고 잘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네. 협착증 같은 경우는 이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동작에서 통증이 없고 쉽게 올릴 수 있는 그 자가 감별법으로 구별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리를 들어 올릴 수 있으면 척추관 협착증, 네. 다리를 들어 올리기 좀 힘들다 싶으면 허리 디스크 이렇게 자가 진단을 할 수 있겠군요. 네. 자, 그런데 과거에는 척추 디스크가 좀 심하면 예. 수술을 해야만 한다라는 네. 생각들이 많이 계셨을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에는 비수술적 치료만으로도 효과가 굉장히 좋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어떤 치료법들이 있습니까? 네. 최근 한 10년 사이에 척추 치료법들이 많이 개발되었고 이제 진단과 치료에 많은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실제 한 10명 정도 수술을 했다면 그중에 네. 한 8명 이상은 비수술 치료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는데요. 네. 제가 척추 치료의 전반적인 그 모습을 하나의 그래프로 표현해 네. 보겠습니다. 이 삼각형에서 보시듯이 50% 이상의 환자분들은 물리치료나 침, 기타 보존적 치료로 많은 통증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네. 그리고 이전에는 이런 물리치료로 호전을 보이지 않았던 환자분 중에 대부분은 수술적 치료로 치료를 했었는데요. 네. 최근 들어서는 이전에 수술을 했던 이제 많은 부분들이 이제 비수술 치료로 대체하는 그런 치료법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앞서 이제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네. 이런 비수술 치료는 고주파 수액 감압술 그리고 경막의 내시경 시술 등으로서 이전에 수술하셨던 분의 한 80% 이상 비수술 치료로 요즘 많은 좋은 효과를 보고 계십니다. 네, 이제 수술을 뭐 거의 하지 않는 것 같네요. 그렇죠? 네. 네. 그럼 좀 비수술적 치료법부터 좀 자세히 살펴볼까 하는데요. 먼저 고주파 수액 감압술 어떤 시술일까요? 예. 앞서 설명드렸던 이런 비수술 치료 중에 오늘 첫 번째로 소개시켜드릴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0.8mm 정도 되는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이제 정상 조직의 손상이 없이 이제 디스크 병변 부위에 정확하게 위치를 해서 이제 고주파를 발생해서 이제 신경을 누르고 있는 디스크를 감압시켜 치료를 하게 되는 그런 치료가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좌측 이 0.8mm 정도의 특수 카테터가 이 정확한 디스크 병변 부위에 위치를 하게 되고요. 네. 네. 이 위치에서 이제 고주파를 발생시킵니다. 이 고주파는 이 정상적인 신경이라든지 정상적인 구조물에 조직 손상이 없이 이 튀어나온 디스크만을 수축시켜서 이제 치료를 하게 되고 기존의 신경 차단술이나 기존의 어떤 통증 치료보다는 좀 더 근본적인 치료가 가능하고 디스크가 아주 진행되지 않은 특히 초기 디스크에서는 아주 좋은 완치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이 선생님이 설명을 잘 해주셨지만 네. 또 영상을 보면서 이렇게 설명을 들으면 더욱더 이해가 잘 될 것 같은데요. 네. 선생님 또 영상을 준비하셨죠? 예, 네, 저희 또 영상 보면서 대담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실제 저희 본원에서 시술되는 영상 사진입니다. 보시면 이제 간단한 시술이지만 이제 수술방에서 특수 영상을 이용해서 시술하게 되고요. 네. 보시면 가는 카테터를 이용해서 위치를 찾아가고 이제 보시면 특수 영상에서 정확한 디스크 사이에 병변이 위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테터가
특수하게 이렇게 위치를 찾아갈 수 있는 장치고요. 그리고 카테터를 위치한 후에는 이제 고주파 장치를 삽입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삽입한 고주파를 이용해서 이제 한 1분에서 한 60초에서 90초 사이 고주파를 이용해서 치료를 하게 되고 실제 시술 시간 한 20분 정도로 이루어지고요. 환자분은 국소 마취로 진행되기 때문에 특별한 부작용 없이 당뇨나 고혈압이 있으신 분들도 특별한 무리 없이 진행하는 그런 시술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까 그 카테터라 그랬나요? 그걸 지금 넣는 걸 봤는데 보기에는 좀 무서운 생각도 드는데요. 거기 지금 국소 마취라기 때문에 통증은 없는 거죠? 예, 실제 제가 외래에서 환자분단 설명드릴 때는 엉덩이 주사 맞는 정도의 어떤 따끔한 통증으로 하게 되고 또 국소 마취도 같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 환자분들이 느끼시는 통증은 거의 없다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고주파 수액 감압수를 설명해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좀 치료를 받은 후에 환자분들이 어떤 좀 반응이셨는지 사례가 좀 궁금합니다. 예, 있습니다. 51세 여자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1년 전부터 허리 통증이 있으셨는데 이제 참고 지내시다가 최근 들어 심한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추간판 탈출증이 진단되어서 고주파 수액 감압수를 시행하였고요. 좌측 사진은 이제 적외선 체열 사진입니다. 네. 시술 전 사진을 보시면 좌측으로 이제 체열이 떨어지는 이 모습을 보이고, 수액 감압수를 하고 이제 신경 감압을 통해서 환자분 증상도 많이 좋아지셨고요. 실제적으로 이 다리 쪽으로 혈류도 좀 증가되어서 이제 많이 호전된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또 다른 사례도 있죠? 예, 이분은 34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이제 디자이너로서 한 10시간 이상 계속 오래 앉아 있다 보니 이제 허리에 좀 많은 손상이 오셨던 분이십니다. 이분 역시 위쪽 사진을 보시면 디스크 탈출로 인한 심한 신경 압박 소견을 보였는데요. 고주파 수액 감압수를 시행하였고 이제 보였던 이제 탈출된 디스크가 이제 정상화됨으로써 통증도 좋아졌고요. 이분 같은 경우는 시술 즉시 많은 호전을 보였던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선생님도 아까 전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서 목 디스크에도 적용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목 디스크의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까요? 최근 들어서 이제 허리 못지않게 목 디스크도 많은 시술이 시행되어지고 있는데요. 목 디스크 같은 경우는 허리보다는 이 디스크 자체의 볼륨이 작습니다. 그래서 이 고주파 수액 감압술에 오히려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허리는 뒤쪽으로 들어가지만 앞쪽으로 들어가게 되고요. 사진을 보시면 이 좌측에 보시는 이 빨간 타원형 안에 이 돌출된 디스크를 허리와 마찬가지로 차이가 있다면 이제 앞쪽으로 진행을 하게 돼서요. 역시 이 고주파로 수축시켜서 신경 감압과 치료를 보게 되는 아주 좋은 치료 방법이 되겠습니다. 관이 워낙 가늘다 보니까 목에도 전혀 무리가 없이 적용이 가능하군요. 자, 목 디스크의 고주파 수액 감압술 시술 방법도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앞서서 고주파 수액 감압술 외에 또 다른 비수술적 시술법이 있지 않습니까? 소개해 주시죠.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함께 요즘 많이 시행되는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주로 디스크를 치료하는 그런 시술법이라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은 이제 협착 그리고 신경 유착을 치료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이전에 경막의 신경 성형술에서 발전된 방법인데요. 실제 경막의 신경 성형술에서 내시경으로 직접 치료를 하기 때문에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 많은 장점을 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국소 마취하에 10분 정도 시술이 이루어짐으로써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신 분들도 많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좀 더 나은 특징으로는 기존의 경막의 유착 박리술에서 보이지 않았던 MRI상에서 진단되지 않았던 부분도 내시경으로 진단과 동시에 치료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내시경을 통해서 진단한 후에 진단으로 그치지 않고 레이저 치료까지 함께 병행함으로써 기존의 치료에 비해서 훨씬 더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이 검사를 하면서 바로 치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획기적인 치료법이 아닐까 싶은데요. 저희가 또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저희 본원에서 실제 시술되는 영상입니다. 지금 하시는 건 이제 내시경 레이저 시술이 되겠고요. 보시면 한 1.5mm 정도 되는 특수 카테터 내에 이제 내시경과 레이저가 동시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꼬리뼈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역시 특수 영상을 이용해서 정확히 병변 부위에 위치하게 됩니다. 카테터를 이용한 후에는 이제 내시경을 통해서 실제 병변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약물 치료와 이 유착 치료를 동시에 하게 되고 지금 보시는 화면은 이제 내시경 영상인데요. 네. 이제 신경이 지나가는 모습이 보이게 되고 이제 약물 치료를 통해서 이제 신경 유착을 풀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이 지나가는 원활히 지나가는 걸 확인한 후에 이제 남아 있는 부분은 이제 내시경 레이저 치료를 하게 되고요. 예. 네. 자, 지금 앞서 소개해 주신 시술법이 경막외 레이저 내시경 시술법인데 역시 시술 사례가 있죠. 예. 네, 소개해 주십시오. 예. 54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분은 10년 전부터 허리가 많이 아프셨고 3개월 전부터 이제 증상이 진행되어서 오셨고요. 이 MR 영상을 보시면 다발성으로 심한 협착 소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엔 이런 다발성 협착 증상에서는 이제 수술을 주로 시행을 했습니다. 네. 수술을 하시고 나서도 이제 통증은 좋아지지만 이제 허리가 좀 뻣뻣하다든지 아니면 추후에 병변이 좀 더 진행되는 이제 부작용을 보였는데요. 네. 그래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통해서 실제적으로 정상적인 구조물은 유지하면서 병변 부위만 치료를 했고요. 네. 하시고 나서 엉치, 다리 통증이 많이 좋아지셨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사례가 또 있죠. 네. 남자 55세 환자분이시고요. 이분은 이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이전에 3년 전 그 추간판 탈출증 수술을 하셨습니다. 수술하신 분이에요. 예.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제 나사목 고정술까지 같이 하셨던 분인데요. 네. 네. 나사목 고정술을 하시게 되면 보통 세월이 지나면서 재발도 되는 경우도 있고 네. 그리고 수술하신 부위, 그 위아래 부위로 이제 병이 다시 재발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실제 MRI에서 병변 부위를 찾지 못했던 경우가 됐고요. 이제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행하면서 MR상에서 보이지 않았던 병변 원인을 발견하고 동시에 치료를 함으로써 좋은 효과를 보았던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네. 이렇게 재수술의 경우에도 큰 수술 없이 간단하게 보면서 치료가 가능하군요. 네, 맞습니다. 네. 예. 네. 저희 지금 척추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이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에 대해서 각각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네. 이 두 가지 획기적인 시술을 한꺼번에도 시술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요. 영상이 준비되어 있는데요. 보면서 또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이제 실제 사례는 아니고요. 이제 애니메이션 영상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두 가지 병합요법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두 가지를 이제 동시에 치료함으로써 이제 좋은 효과를 보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병변 부위를 찾아가서 보시는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멀겋게 보이는 염증 부위를 이제 돌출된 디스크를 치료함으로써 이제 디스크 감압도 되고요. 네. 이제 신경 염증도 같이 치료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고 네. 이후에 바로 뭐 따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특수 카테터 안으로 내시경과 레이저가 동시에 진입하게 되고요.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보시는 이제 신경과 실제 디스크가 압박하는 부위를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앞에서 치료를 했다면 이제 뒤쪽 부분에서 동시에 레이저로 치료함으로써 이제 좋은 효과를 보게 되고요. 네. 특히 병변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 요법을 동시에 함으로써 기존의 수술 못지않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만난 환자분은 남성 환자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두 가지 시술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환자분들 생각할 때는 간단치 않은 것 같은 그런 좀 네.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시술 경과 어떻습니까? 예, 시술 경과는 환자분이 많이 염려하시는 것들이 보통 시술 시 통증 그리고 시술하시고 나서 이제 뭐 일상생활의 복귀 여부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시술 자체는 두 가지를 같이 한다고 해서 뭐 시술이 많이 길어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 동일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20분 내외의 짧은 시간으로 이제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네. 한 30분 정도 안전 가려 후에는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뭐 시술 사례가 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예.
59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이분은 3년 전부터 허리 그리고 하지 방사통이 많이 심하셨고요. 네. 그리고 퇴행성 관절이라는 얘기만 듣고 주사 치료만 반복적으로 하셨던 분이십니다. 이분은 추간판 탈출증과 협착증이 동시에 진단이 되어서 네. 이제 수술적 치료까지도 좀 고려했던 그런 분입니다. 네. 그래서 왼쪽 사진을 보시면 위쪽 사진은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하였고 동시에 고주파 수액 감압술로 협착과 디스크를 같이 치료하였고요. 하시고 나서 허리, 다리 통증이 많이 좋아졌던 네. 그런 사례가 되겠습니다. 네. 또 한 가지 사례가 있죠. 네. 이분은 여자 66세 환자분이시고요. 연세가 높으신데요. 예, 네. 이분은 심한 통증으로 휠체어 내원하셨던 그런 분이 되겠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그 디스크 탈출증이 3군데 보이는 그런 병이 진단이 되었고요. 네. 이분 역시 고주파 수액 감압술과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로 실제 이 디스크가 많이 감압되어서 좋은 효과를 봤던, 그리고 이분 같은 경우는 하루 입원하셨고요. 하루 입원 후 다음 날 걸어서 퇴원하셨던 분이 되겠습니다. 네. 저희가 또 준비된 영상이 있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설명을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영상은 이제 실제 사례는 아니고요. 이제 애니메이션 영상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2가지 병합요법은 뭐 특별한 건 아니고요. 2가지를 이제 동시에 치료함으로써 이제 좋은 효과를 보는 그런 사례가 되겠는데요. 네. 고주파 수액 감압술은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병변 부위를 찾아가서 보시는 애니메이션에서 이제 벌겋게 보이는 염증 부위를 이제 돌출된 디스크를 치료함으로써 이제 디스크 감압도 되고요. 네. 신경 염증도 같이 치료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되고 예. 이후에 바로 따로 시행하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이제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도 이루어지게 됩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특수 카테터 안으로 내시경과 레이저가 동시에 진입하게 되고요. 꼬리뼈를 통해서 신경 내부로 들어가서 이제 보시는 이제 신경과 실제 디스크가 압박하는 부위를 이제 고주파 수액 감압술을 앞에서 치료를 했다면 이제 뒤쪽 부분에서 동시에 레이저로 치료함으로써 이제 좋은 효과를 보게 되고요. 네. 특히 병변이 아주 심한 경우에는 이제 한 가지보다는 2가지 요법을 동시에 함으로써 기존의 수술 못지않게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 만난 환자분은 남성 환자분인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자, 2가지 시술이 지금 동시에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무래도 환자분들 생각할 때는 간단치 않은 것 같은 그런 좀 걱정도 있을 것 같은데 시술 경과 어떻습니까? 예, 시술 경과는 환자분이 많이 염려하시는 것들이 보통 시술 시 통증, 그리고 시술하시고 나서 이제 뭐 일상생활의 복귀 여부를 많이 걱정을 하시는데요. 네. 시술 자체는 2가지를 같이 한다고 해서 뭐 시술이 많이 길어지는 건 아닙니다. 실제 동일한 준비 과정을 통해서 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역시 20분 내외의 짧은 시간으로 이제 좋은 효과를 보고 있고요. 네. 한 30분 정도 안전 가려 후에는 일상생활로 바로 복귀하실 수 있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네. 저희 지금 굉장히 간단하지만 그 효과만큼은 굉장히 획기적인 비수술적 척추 치료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그런데 어떤 병이든지 치료보다는 또 예방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잖아요. 네. 효과적인 예방법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제가 앞서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비수술 치료가 많이 개발됐습니다. 그리고 척추 질환의 어떤 치료법도 최근 많이 발전했고요. 그래서 이전에 많은 환자분들이 이제 허리 수술하시면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근데 비수술 치료로 많이 치료법이 개발됐지만 가장 중요한 건 예방이 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제 디스크 내의 압력이 높아짐으로써 변성이 오게 되고 이런 변성을 통해서 디스크와 협착이 진행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보통 1시간 정도 오래 앉아 있거나 무리한 활동을 하시게 되면 스트레칭을 적절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운동으로서 제가 권장드리는 것들은 수영이나 이제 걷기, 그리고 실내 사이클 등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일주일 이상의 지속되는 통증이 있을 시에는 참지 마시고 초기에 치료하시면 요즘 완치하실 수 있는 치료법들이 많으니까요. 가까운 전문 병원을 방문하셔서 치료하시면 좋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네, 오늘도 뭐 방송 쭉 하면서 똑같은 자세로 의자에 오랫동안 앉아 있었습니다. 이런 자세 별로 좋지 않은 거죠? 예, 맞습니다. 네, 방송 조금 움직이면서 하면 좋겠는데 우리 시청자 여러분이 또 혼란해 하실까봐 저희가 조금 참아봤습니다. 네. 자, 오늘 뭐 이 시간 유익한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은 연세바른병원의 박진삼 원장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방송을 보시면서 어느 정도는 궁금증이 해결되셨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아직 좀 아쉽다 하시는 분들 지금 아래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습니다. 이 방송이 끝난 이후로도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선생님과 연결을 해드리니까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망설이지 마시고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네, 자 시청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더 알찬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